네,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재는 122페이지. 네, 관용을 위한 두 번째 책을 만나요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벌집이 너무 좁아라는 책을 이제 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고, 이제 관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독서 실습도 하시고 또 글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다문화에 관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관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관용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인데 저거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꾸 이제 내 고집이 강해지고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관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관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존중이지만 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다문화에만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관용에 대한 태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독서 실습을 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더니 실제로 독서 실습도 하시고 거기다가 또 댓글도 다시고 또 거기다가 또 제가 영상까지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댓글 다시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더 어려웠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독서 실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 정도 그 수업을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122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가 나와 있어요. 주인공인 엄마와 준호,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문화 가정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동화 속의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해 하면서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의 기회는 많아지죠. 핸드폰으로 항상 이제 카톡이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이제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소통의 기회는 많아지지만 오히려 소통은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그 이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족들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주말에 기자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카톡을 했는데 보니까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혼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혼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남편분은 절대 안 가신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람산에 올라가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그러면 절대 안 올라간대요. 힘든데 또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또 뭐 자식과의 관계도 역시 이제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관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좋겠다. 어떤 내용일까요? 준호의 엄마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준호 반에는 준호처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13명이나 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집니다. 이러한 불만은 자연히 차별로 이어지고,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배울 때 우리 차이와 차별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차이가 지속되어지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첫 학기 때 말씀드렸었어요. 마침내 서로에 대해 심한 욕설로 낙설을 하고 마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읽어보신 분. 네. 그 책이 추가로 더 도서관에서 구매가 됐기 때문에 좀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오늘 내용은 토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게 좀 이렇게 그 적용적인 내용이 많아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변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3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튀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문화와 관련하여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보고 써보세요. 그리고 각자 생각한 뜻을 이용해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국 사람, 다문화 사람을 좀 얕잡아 보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튀기 그러면 주로 어떤 이제 인종이에요? 이제 그 흑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가까이에 이제 동두천이 있는데 동두천의 군부대에서 이제 뭐 한국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됐을 때 우리가 뭐 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뜻은 무엇인지 써보시고 그다음 문장 만들기, 튀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는 뭔가 토론할 것도 아니고 뭐 발표한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도입적인 내용으로 한번 써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겨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나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날 때 이렇게 합니다. 또 친구가 놀려서 다툰 경험. 뭐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한번 누가 발표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나이가 점점 많이 들면 화가 많이 나요? 아니면 화가 점점 줄어요? 더 나요. 더 나요? 아, 그렇구나. 지금보다 포기를 잘해요. 근데 지금보다 화가 더 나면 어떻게 하죠? 나 지금도 화가 많은데. 포기를 잘해요. 그냥 내려놔도 그냥 포기를 잘해요. 아, 70이 되면 또 내려놓기 잘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아, 근데 보면 그 예전에 우리 학교 설립한 이제 설립자께서 그분이 93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화가 나시대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뭐 누가 딱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짜증스럽고 마음에 안 들고 이제 화가 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우리 그냥 재미삼아서 화가 나면 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네. 그냥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고 스트레스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또 저는 막 공원도 걸어 다니고 네. 넓은 막 이렇게 푸른 산도 보고 이러면서 다니면 많이 풀려요. 아, 그렇군요. 뭐 어차피 사는 게 거기군요. 네, 네. 저는 뭐 하는데 왜 우리 아저씨하고 약간의 이 트러블 있을 때도 네. 소리 한번 팍 질러버리고 그냥 밖에 나와서 네. 한 바퀴 픽 들고 섞인다고 그랬더라고요. 남편분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서영수님. 네. 저는 성인이 되고 한 번도 심하게 싸운 일은 없어요. 네. 그런데 화가 날 때는 꼭 참고 네. 시간이 지난 다음 정리해서 말해요. 아, 네. 저하고 같은 스타일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 화가 잘 풀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혼자 안에 쌓여 있어서. 근데 네. 내가 화가 난 만큼 직선적으로 하면은 맞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많이 참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또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봐도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요. 저도요. 네, 말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병 생겨요. 네, 근데 사실 말을 하면 막 또 굉장히 급발진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은 네, 화를 내고 상대방 싸우니까. 그 기분 상하게끔 말이 확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순간을 일단 참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한 3-4시간 또 지나면 또 그냥 또 견딜만 하니까. 시간이 조금을 해결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 아저씨는요. 네. 잔소리 때문에 그러는데 네. 해놔놓고 팍 하고 나면 갔다 오면은 언제 그랬었나 이런 식이거든요. 아, 왜냐면 그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갔다 오셨을 때까지 화가 나 있으면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잖아요. 저도 아니 한- 자기도 팍 해요. 아. 둘 다 팍 하고 가버려요. 네. 자, 124페이지 보시면 우리 반 교실 게시판에 낙서판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학급의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낙서를 하고 싶나요?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낙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혹시 뭐 낙서 누가 네, 서영수님. 네.
오늘 나는 켈리로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시를 배우고 써봤다. 네. 나는 과연 향기 나는 사람일까? 네. 나의 실체를 알고 연인까지 될 네. 정도로 좋은 사람일까? 네. 과연 도망가는 사람일까? 네.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해봤어요. 네. 시집 내시면 제가 꼭 사겠습니다. 근데 우리 처장님이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행복, 꽃, 향기, 뭐 이런 거. 대부분의 경우 꽃보다 뭐한 사람, 또 향기 뭐 이렇게. 네. 누구마다 우리 다 중독됐어요. 향기, 꽃, 행복. 좋죠.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학급에 만약 다문화 친구가 전학 온다면 어떤 질문을 해 보고 싶은가? 자, 뭐라고 질문해 보고 싶으세요? 만약에 우리 이제 자유전공과에 다문화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썼네. 네, 뭐라고 쓰셨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았니? 아, 너희 나라 어떻게 살았니? 어떤 놀이를 하면 놀았니? 어떤 놀이라고 놀았니? 네. 저는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또요? 나는 그 다문화 친구에게 뭘 막 일러주는 것보다 네. 다문화 친구가 온다면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고 네. 어떻게 한국에 올 생각을 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열심히 하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격려해 줄 거예요. 네. 금방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학생들 여기 한국학대학에 있어서 베트남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좀 나이 많은 선배님, 교수님하고 같이 탔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학생이 젊은 학생인데 아마 쉬는 시간에 좀 담배를 좀 심하게 피고 온 모양이에요. 그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담배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아유, 그냥 담배 폈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나이만 퇴직 한 1년밖에 안 남은 선배님이 그걸 못 참고 욱해가지고 아우 담배 냄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전 베트남 학생이어서 못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한국말 배워서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한국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많이 와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또 다문화 친구가 전학 온다면 어떤 질문 해보실까요? 네.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힘드냐고. 아, 문화 차이가 얼마나 힘드냐? 소통과 네. 대화가 되느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느냐, 얼마나 힘드냐? 네, 그렇습니다. 자, 5번째.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나요? 그리고 지난 추억을 떠올리면서 솔직하게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은 만난 선생님 중에 가장 특별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요? 저는 나쁜 기억이 있어요. 나쁜 기억이요? 어떤 기억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제가 이제 아파서 한 며칠 만에 이제 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제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거든요. 네. 공부를 못해서 제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네. 근데 딱 갔는데 여름인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 선생님이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 네. 최금이. 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국어 시간에 하직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저를 딱 집으면서 여기서 그때는 분필로 나를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나를 지적을 예전에 그랬어요. 네, 지적을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들어서 하직은 마지막에 뭐 이제 죽어서 나가는 걸 하직이라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네.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그게 그때서 저한테 좀 이제 그때 너무나 치욕스럽고 네. 정말 너무 그게 막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상처가 지금도 내가 지금 이제 살면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막 혼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네, 근데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금방 저도 그 선생님 이름을 잊었는데 차세희라고 남자 선생님인데 막 되게 등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시험을 보면 틀린 개수대로 학생들 뺨을 때렸어요. 틀린 개수대로. 심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교육청 신고감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데도 그 교육청 신고할 생각 그 당시에도 교육청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신고를 해도 그때는 그다음 맞으면 그렇게 그렇죠. 네. 어떤 그 선생님 중에 특별한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느낌 그다음에 네. 고등학교 때요. 네. 기타를 배웠는데 네. 기타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잘 못 쳐도 네. 괜찮다고 그거 네. 항상 격려를 많이 해주시 너무
저게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아, 첨가적으로 되게 잘생긴 분이죠? 예. 왜냐면 항상 미님 그래 난 잘생긴 선생님이 좋다고. 네. 기타가 잘생겨가지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때 네. 과학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많이 열심히 해갖고 대학교까지 가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에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보육학과 학생들하고도 수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선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선생님은 별 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은 이제 그 말에 자기 삶의 방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아 이거 선생님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 이 선생이라는 직업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보육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은 말해도 안 바뀌니까 근데 이제 보육학과 아이들은 이제 뭐 3살, 4살 이 아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도 더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장도 더 조심해야 되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축약어도 쓰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서 똑같이 모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컴퓨터 작업으로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그 아이에게 내가 끼친 영향은 다시 할 수가 없고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교사를 해요.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유치부 교사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너무 힘들냐면 막 공과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막 저기서 뒹굴기도 하고 막 교회를 뛰어다니고 막 그런데요. 도대체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자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근데 뭐냐면 그 유치반에 엄마가 보낸 동영상인데 그 자기 아들이 4살인가 5살인데 그래도 막 뛰어다니고 막 바닥에서 막 뒹굴고 이랬는데 그래도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하고 이거를 그대로 앞에서 이제 엄마 앞에 하고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들이 하나도 안 듣는 줄 알았더니 애들은 다 보고 막 뛰어다니고 마루 굴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건 다 듣고 볼 거 다 보면서 이제 똑같이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삶에서 뭐 꼭 이제 대학이나 또 정규 과정에서 선생님만이 선생님이 아니라 또 어떤 현장에서 또 뭐 어떤 학문적인 걸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진다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25페이지 보시면 차근차근 맛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이해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은 이 책에 나오는 베트남 말입니다. 책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말과 다르게 연결 지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읽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테고 근데 우리 자유전공과 학생들이 독서율이 매우 높아가지고 이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의 책이 뭐 예약에 걸려가지고 아마 찾기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빌린 거기 때문에 빨리 읽으시고 반납하셔서 다른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봉털 부위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만나서 기뻐. 네. 그다음 우리 베트남 말 중에 아는 말 있죠?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있는데 인사 뭐라고 잊어버렸어 다. 그렇죠. 배웠었는데. 들어보면 잊어버려요, 그죠? 네. 짜오짜오, 네 맞아요. 네. 메시자. 그다음에 틱불민 이게 뭐예요? 털북민. 네. 타가 치밀어서 못 견디겠다. 네. 매신짜오바. 엄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안털 뜻대 과감만. 정말 이 사람들. 네. 늘 친절해서 고마워. 네? 늘 친절해서 고마워. 늘 친절해서 고마워. 네.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1, 2 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그 전통 옷을 입고 이제 이런 간단한 외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클래스도 있다고 그래요. 25페이지 두 번째 보면 연하 누나는 이야기 초반부터 자기네 집이 연방공화국이라고 짜증을 내면서 어른들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연하 누나는 왜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연방공화국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문화 가정이 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렇죠.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사람이 사니까. 사니까. 네. 근데 한 집에 뭐 주로 몇 개의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베트남, 그 엄마 베트남 사람이고. 또 지금 할아버지하고? 연하는 저 원래 네. 엄마 아빠한테서 난 아기고 네. 얘는 또 이제 아빠가 재혼해서 난 아이고. 네, 다문화이죠. 네네. 네. 그렇게 그리고 원래 한국 사람도 있고. 네네. 그죠? 원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 원래 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네. 또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다문화의 사람도 네. 있으니까 연방 우리는 이제 연방 공화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책을 좀 아직 못 읽으셨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좀 읽으시면 책도 되게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준호는 학급 당번일이 되어 학교에 서둘러 갑니다. 근데 원래 당번짝인 채은이는 보이지 않고 뜻밖에도 깜둥이라 놀림을 받는 재수기가 교실에 있습니다. 준호의 당번짝은 왜 바뀌었나요? 준호가 혼혈하고. 예, 그러니까 왜 바뀐 거예요? 최은이 엄마가 그쵸. 다문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세은이 엄마가 짝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준호의 당번의 짝이 이제 바뀐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책을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인식을 안 했었는데 이 네. 엄마가 이러는 바람에 이제 자신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기말 때도 이제 이거를 낼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칸을 다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126페이지에 보시면 비 누나는 다문화 축제 때 무대에서 내 사랑하는 베트남이라는 시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자리에서 모두가 비 누나에게 베트남에 가지 말라고 붙잡지만 비 누나는 결국 떠나기로 합니다. 비 누나가 운동장을 향해 학생들에게 말하는 아래의 장면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속상하지만 찾아갈 나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갈 곳 없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음이 울컥해서요. 네. 눈물이 났어요. 아, 그러시군요. 군중 속의 고독이지요. 아, 네. 향수병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나는 혼자구나.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다라고 그렇고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제 고독하고 또 외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또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저는 네. 아 맞다 그렇구나. 네. 어떻게 저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난다. 아, 네. 아, 저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깊은 생각이 주로 어떤 깊은 생각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렇죠.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떠나지만 그래도 남은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배려와 걱정을 하고 있구나, 배려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이게 뭐 단정적으로 뭐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류의 맥락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혹시 더 다르게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뭐 책을 읽으신 분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주로 근데 저는 네. 다문화 가정이 네. 그 애들한테는 참으로 좀 뭐랄까 불행이라 할까 네. 좀 네, 그렇게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외적인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을 당하거나 또 제한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라로 이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박봉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연세가 높으시니까 역시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백인과의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인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유색인종 또는 흑인종과 결혼해서 낳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경우는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 점들도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다문화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문화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원래부터 다양해.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다문화 시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한 20-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시기가 되면 아마 다문화라는 말도 없어지고 왜냐면 그게 너무나 이제 구조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다문화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은 덜 그 차별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점점점 다문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네. 네,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미국에도 네. 인종차별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도 이 인종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맞죠. 그리고 노숙자들도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구가 네. 우리 해방될 때만 해도 3천만이었잖아요. 네. 한국하는. 그 지금은 그 배가 넘었잖아요. 네. 이 좁은 지구에서 네. 자꾸 그렇게 불어나면은 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자연적으로 네. 가장 높으면 내려오기가 돼 있어요. 이게 네. 자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주는 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인구수는 경제적인 저력과 매우 밀접해요. 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이 저렇게 떵떵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네. 중국은 자기네가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지 않아도 먹고 산대요. 자기네 국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 국민만 그 물건을 사도 생산과 소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우리 세대 때는 그냥 이러다 말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이제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벌써 지역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은 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나 좀 걱정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세월이 흐르면 네. 또 비가 끼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또 그게 달하면 또 다른 그 인구 정산 대책이 세울 때 왜냐면 언제만쯤만 해도 우리 그 산하제한이라는 맞아요. 게 얼마나 유행을 예, 둘 만나 잘 기르자고 했죠. 네, 하나만 둘만 나와 잘 기르잖아요. 네. 하나만 나자. 그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또 오른다. 왜냐면 주식이나 집값을 봐도 네. 올랐다 내렸다. 맞아요. 인구 문제도 역시 자연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이 차면은 기울고 또 기우면 또 달이 차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전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는 근데 인구 문제를 너무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데리고 가 애들 낳아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지? 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깐만 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비 누나의 시험지를 보고 부끄러웠다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비 누나의 시험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네, 서유수님, 네.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가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 토종이니 뭐 이런 집안 얘기만 하고 토종만 찾을 게 아니라 네, 이 할아버지처럼 네.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비 누나의 시험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현실이 지금 우리 집안이 연방공화국이라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고지식하고 네. 그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네. 행복을 위해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5번 더 다른 분 발표할 분 계세요? 네, 네, 좋은 분. 내 민족, 내 문화도 소중하지만 네. 우리나라 문화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다문화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 다문화의 플랫폼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왜 그런 모양이야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이러하다면 저 사람의 삶의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 관용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은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은가요?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보고 선택한 이유도 써보세요. 자, 뭐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나가고 있는 거니까 또 책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또 읽을 때 보는 거하고 또 안 보고 읽고서 또 안 읽고서 영상을 보는 건 다르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누가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인가요? 네, 두 분이 지금 시간이 겹쳤어요. 네, 서영 선생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네,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엄정신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의 깊은 그 배려하는 준호를 향한 마음과 네.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했어요.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생님이지요. 네, 이번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생님이시고요. 자, 또 아까 앞에서 네. 저는 이렇게 써졌네요.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쓸 수 있나. 엄정신 선생님이. 네. 네. 곤경에 처해 있는 준호를 구해주고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엄 선생님이 네.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아까 두 분만 책을 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도 네, 말씀해주세요. 비누나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비누나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도 또 그 비누나의 생각이 네. 여기에서 차별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모습이 싫어가지고 가는데 그게 네.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차별 때문에 이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도 좋은 이제 의견이나 생각이시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사람 뭐 아까 그 비누나의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자, 아까 책 읽으신 분 세 분도 이상 더 있으신 것 같던데, 네, 그래, 공원수님, 네. 저도 읽기는 했는데, 네.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배려 같은 것도 있었지만, 비에 대한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차별을 하고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좀 마음이 찡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인상 깊은 게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깝게 인상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혹시 더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누구 더 발표하실 분 계세요? 손 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손을 올렸다 내리시길래 네. 부끄럽게 발표하시려나 보더니 아니셨군요. 네. 우리 이제 지금 벌써 한 45분 정도이고 영상 길이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